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대선을 40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의 발표에 따르면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서 각 후보의 지지율은 트럼프가 50%, 해리스 후보가 49%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중환자실의 수가를 50% 인상하고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연간 3조 3천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등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정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오늘장에서 화장품주들이 전날의 조정을 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맥스와 뷰티스킨은 11%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6%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으로 최근 주가가 급등했었던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가격 제한 폭의 하단까지 밀려난 18,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간단한 미국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차근차근 짚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이 실업 지표와 그리고 경쟁 성장률의 호조 속에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전일 장마감 이후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이 마이크론, 이날 14.7%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해줬고요. 이 풍향계가 겨울이 아닌 봄을 가리키는 듯한 모습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4%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오전장 내내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관측되는데요.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중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이 있지만 이미 전날 국내 증시에 다소 선반영이 된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 하지만 모건 스탠리에게 코웃음을 치기라도 하듯 오늘 SK하이닉스 오늘 오전장에서 3% 이상 급등이 또 나와줬습니다. 또 현재 시간 25일 공개되었었던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죠. 이 오라이언, 어제는 다소 이 반도체의 빛에 가려졌다가요. 오늘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받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 강세 나와주고 있고요. 또 캐나다 및 미국 동남부 항만 노동자 파업 소식에 곡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또한 여전히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0.26% 현재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아쉽게도 26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물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장 초반 매도세 보였지만 지금 이 시각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3% 약하게 밀려나고 있는 코스닥 776선, 여전히 770선은 상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도세로 전환하게 된 코스닥, 현재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약하게나마 밀려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 또 내 종목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지 불안불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에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 완벽하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률에 동아줄이 되어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마이크론의 호실적의 반도체 대장주들 오늘도 일제히 특히 SK하이닉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좀 재밌는 게 있다면요. 매도 보고서를 냈던 이 모든 시발점이었던 모건 스탠리. 어제 이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0만 주가 넘는 매수 주문이 체결이 또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모건 스탠리가 이 방송 어제 하기 전까지 해서 80만 주가량 매수였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100만 주를 넘기는 모습 확인해 보니까 자 우선 중요한 게 시장을 과연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연준에서 우선은 50bp 인하가 있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11월에 25냐 50에 대해서 현재 반반 정도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50bp가 49%, 49.3, 25bp가 50.7 계속 바뀌어 왔다 갔다. 근데 확실한 것은 50bp 인하라는 것 자체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을 예측하고 진행한 건 맞거든요. 거기에 11월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고용 지표들과 더불어서 봐야 될 것들 많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주간 실업당 청구건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우선은 뭐 현 상황상 뭐 시장이 단기간으로 지금 반등을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정말 안정권으로 가기 위한 1차적인 조건. 아직 뭐 길이 많긴 하지만 갈 길이 많지만 여기 2700포인트에 대한 안착 포인트가 우선은 여기 돌파 포인트가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로의 매수세가 좀 잡혀줘야 되는데 아직 삼성으로의 외인 매수세 자체가 현재는 없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안 좋은 좀 상황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 잠깐 봐드리자면은 수급적인 상황에서 매수세가 잡히고 있기는 한데 오늘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오전까지나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좀 잡히기도 하고 기간이 또 갑자기 또 매도가 잡히긴 하는데요. 뭐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바닥을 좀 확인하는 여러 계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을 100%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들 자체가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왕도 그렇지만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를 더 가파르게 내리면 내릴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11월 FOMC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최소한 10월 중순까지의 시장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꼭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계속해서 좀 더 관망세 속에서 천천히 대응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렸을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원래는 두 가지의 이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급하게 한 가지가 더욱 추가가 됐는데요. 참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스마트 안경,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량 자원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건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스멀스멀 피어나오고 있던 그런 상승 모멘텀이었고요. 또 최근 이 시청역 사고와 같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이 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죠. 이 때문에 오늘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관련주들 크게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재 이 캐나다와 미국 동남부 항만이 이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서 올스탑 위기에 처해져 있죠. 하루에 약 10만 톤의 곡물이 수송이 중단될 우려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들 차근차근 한번 샅샅이 짚어주시죠. 네, 자 우선은 메타에서 스마트 글라스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제품을 조금 꺼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제 사실 늦은 오후부터 해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좀 꽃을 피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하나씩 보자면은 뉴플렉스 같은 경우가 어제 5장 반등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도 오전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닥부터 해서 20%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현재 13% 정도의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차트 상황으로는 1차 고점 자리가 이 정도 형성되어 있네요. 약 7,000원 정도 부근 자리가 1차 저항선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 구간대부터 해서는 매수하신 분들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1차 목표는 7,000원 자리였다. 자, 그다음에 스코넥 같은 경우는 아직 차트가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장중에 18%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현재 9%대 상승 중인데 1차 고점, 2차 고점 잡아드리자면은 1차 라인은 여기 4,000원 라인이고요. 그다음은 여기 자리 형성됩니다. 5,500원, 6,000원 자리. 이슈를 한 번 더 받고 올려친다면은 이 자리 잘 버텨내고 올라간다면은 5,500원 위로 6,000원까지도 우선은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이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또 거래량 자체가 오늘 오랜만에 상당히 좀 많이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사피엔 반도체도 죽어 있다가요.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좀 붙으면서 나왔고요. 사피엔 반도체도 오늘 27%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10%대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이슈 자체가요. 워낙에 좀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을 주는 거고요. 위로 호가는 상당히 좀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사피엔은 2만 원 이상까지 우선은 구조상으로는 열려 있는데 오늘의 움직임 자체가 결국 8월 달에 짧은 고점 자체를 넘어가지 못한 흐름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2만 원대 돌파 가능성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MP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빠르게 하면서 오늘 24%대까지 급등 나왔다가 현재 17% 상황인데요. 역시나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기 위해 좀 힘겨루기 싸움이 있는 모습입니다. 두껍잖아요, 이 자리 자체가. 그렇죠? 당연한 수순이고요.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약간의 소화 과정은 필요할 겁니다. 첫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들이 대체로 첫 상승이거든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정책 이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페달 관련주 해가지고 뭐 경장 산업이나 시가 대비 떨어지는데 그간에 꼭 이슈가 됐다가 갑자기 정책적으로 야 이거 이제 입법화 시킬 거야 하면서 딱 이슈 터지고 나면은 끝물인데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구글 스마트 글라스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슈가 됐잖아요. 메타에서 나왔죠, 이번에는. 그래서 주가가 오늘 튀는데 한두 차례는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뭐 종목이 한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원래 첫날은 다 움직이다가 시간이 좀 뒤로 갈수록 대장경만 몇 개가 추려지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가 대장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약간 풀리면서요. 27% 현재 상황 보여줍니다. 역시나 주가가 상한가 들어갔지만 여기 자리까지 열려 있어요. 추이적으로 보자면 여기 자리 라인 잡아드립니다. 9,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저점 자리 하나라는 거죠. 여기 자리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 바닥에서 해서 돌리는 그림 자체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다만 바로 7월 달에 좀 힘겨루기 싸움이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확대해서 드리자면은 어쩔 수 없죠. 이 자리 자체. 딱 걸리는 자리예요. 딱 걸리는 자리. 딱 걸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기 자리 좀 넘어가면서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못 기다리셨던 분들이 결국 저기서 매도한 건데 조금만 거래가 더 터져준다면은 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거래가 우선은 저 때보다는 지금 현재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맥스트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에 딱 잠겨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00원짜리까지도 우선 열려 있는 종목이라 뭐 오늘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현재 열려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3,000원 정도부터가 문제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침에 제가 오늘 다 올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추가로 하나 잡아드리긴 했는데 아쉽긴 해요. 경창산업과 상신브레이크는 시가 대비해서 다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터진 정책 이슈 가지고서 좀 뭔가 바람이 불려다가 꼬여버린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다는 거지. 더 이상 할 게 없다, 볼 게 없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새로운 거에, 그렇죠?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 글라스 이슈가 새로운 거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강한 거죠. 그렇죠?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경상산업과 상신 브레이크 이슈는 소멸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나 이 식량 자원 쪽인데 이게 이제 미국 쪽이 조금 시끄러워요. 다음 달에 정말 파업을 할지 안 할지 50년 만입니다. 그래서 대장격 종목들이 많은데요. 미래 생명자원 같은 경우가 오늘 13%까지 급등이 좀 나왔다가 떨어졌죠. 왜 올랐다 떨어졌습니까? 새로운 거잖아. 이슈는 좀 됐지만서도 뭔가 새롭게 오늘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니까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일사료도 오늘 장중에 7%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고려산업은 23%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지금 현재 16%대 상황입니다. 다들 조금 프레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스마트 글라스 쪽이 원체 조금 이슈가 더 큰 쪽이 당장에 있어 사람들이 조금 보기에는 그리고 이쪽 식량 자원 쪽이나 뭐 흥하해운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라인 자체는 다음 달로 예견되어 있고 아직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뭐예요? 흥하해운, 대한해운, 뭐 미래생명자원 몇 종목 찝어드리자면은 또 이제 뭡니까? 뭐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 살짝 돌리는데 다음 달을 준비하고 조금씩 오르지 않은 종목을 매수해 두는 건 필요할 거예요.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들어가 두셨다가 다음 달에 파업 이슈가 빵 터지고 아니면 뭐 협의를 통해서 안 터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계속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면서 단기적인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익을 노리고 대응한다면 나쁘지 않은 전략은 될 거고 거기에 해운주들은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예요? 중동 리스크 자체도 같이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더블로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최선호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닥의 차트도 약간 좀 돌리는 모습에서의 나름의 작은 N자형 파동 자체를 그리기 위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꽤나 긍정적인 차트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 관련주들은 한번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 관련된 종목들의 그 테마, 오늘 보셔야 될 테마는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라고 물론 제가 그날 오르는 걸 전체를 짚어드리긴 어려워요. 그렇죠. 8시쯤 항상 올려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바로 움직이기 직전에 움직이는 종목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올려드리는 그런 종목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와서 들어오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계속 올려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공부가 됩니다. 아, 이 테마는 이 종목이구나, 이 테마는 이 종목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매일 아침 이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 테마들을 퀵 배송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주고 계시지만 어제와 동일하게 저희 정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해서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이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 자그마치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나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엑시콘 정말 상승률이 26% 폭발적인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우딘 퓨처스와 LG 생활건강 역시 각각 15% 그리고 14.5%의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다시 봐도 놀라운 그런 상승률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SK하이닉스가 2.87%, 여전히 그래도 2% 이상의 상승률 유지해주면서 현재 18만 6천 원 선 지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좀 아쉽네요. 어제 이 모멘텀이 오늘까지는 좀 지속이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등락률이 딱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6만 4,700원 선에 거래 중인 삼성전자. 전문가님, 이 삼성전자 조금 더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과한 기대일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제가 대형 추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러분 현 가격대부터 해서 밑으로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6만 2천 원 이탈하고 6만 1천 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럼 시장 코스피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제가 지금 거의 일주일, 2주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지켜졌었던 가격이에요. 이게 10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10년 차트고요. 여러분들 그 기회를 노리셨잖아요. 바닥에 오면 사야 되겠다. 나도 남들처럼 삼성전자를 한번 뭐 몇 배의 수익을 앞으로 장투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제가 몇 개월째 강조드렸었던 게 뭐가 있어요?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그간 계속 얘기를 드려왔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코로나 때고 더 안 빠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아직 시장을 좋게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 저는 10월 중순까지 스탠스 유지할 거고 11월 FOMC, 11월 7일이죠. FOMC까지도 현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주식을 저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는 사실 기정 사실로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직 시장에서 이 경기 침체를 조금 뭔가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표 상황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순간 시장에 터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삼성을 볼 때 여러 그림들은 있어요. 뭐 차트 대응을 할 때 뭐 이렇게 라인을 뭐 이렇게 그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리고 이 라인 자체는 매수 자리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추세적인 자리에서도 뭐 이탈 자리 이런 자리도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한데 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자리가 대응안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빠지게 될 경우에 시장이 좀 무너지는 거지만 하나 확실히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최근에 그냥 앞으로 수개월을 지켜보시고 대응하실 때 그냥 매달 얼마씩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매수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뭐 월급을 얼마 그중에 일정 부분을 월급의 10% 20%씩 매수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그냥 꾸준하게 지금부터 계속. 그러면 해답은 있다는 거. 자, 암묵적 동의 구간 자체의 라인이 완성이 돼 있어요. 이거 이탈하면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스피 급락이에요. 여기 더 깨져버리면, 심하게 깨지면. 살짝 깨지는 거 괜찮아.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서 버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코스피는 급락으로 간다고요. 근데 살짝 걱정인 것은 이 50bp를 지금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11월 7일도 11월 FOMC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반반이긴 해서 모르겠지만 12월까지 포함하면 100bp, 1% 이상의 금리 인하는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다. 근데 지표가 어제는 괜찮았어요. 주간 실업자 청구서 괜찮았는데 얼마 전에 차트 보여드렸지만 10만 건대에서 20만 건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개월째. 실업자 청구서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뭐예요? 기업들이 고용을 어떻게 직원들을 딱 내보낸 다음에 새롭게 다시 구인을 통해서 채우는데 그게 빨리 되냐고.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구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실업률 자체가 회복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요. 지금은 이제 한번 올라온 터라 한번 바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식은 올해까지는 저는 정말 보수적으로 내년 초까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정말 주식을 조금 뭐 정말 그래도 너무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예를 들면 전체의 주식 운영 금액이 뭐 1억이다 하시면은 한 2, 3천만 원만 하세요. 나머지 현금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시장 무너질 때 대응 안 돼요. 오히려 시장 무너질 때 뭐예요? 현금이 있으신 분이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된다고요. 무조건. 현금 입고로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우선은 조금 제가 볼 때 오늘 뭐 외인 매수세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가고 있거든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도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 좋은 수익 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우선 하이닉스가 저도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려면 얘도 바로 전 고점 넘어가 줘야 됩니다. 이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20만 원입니다. 코스피 밴드도 이제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여기 넘어가는 거 보여요. 20만 원. 돌파가 나오면서 가는 게 나와줘야지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하이닉스도 조금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실적이 그래도 뭐 괜찮잖아요. 3분기 때 예상치를 하야한다고 하지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문제죠. 네. 우선 지금은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IT주들의 반등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우선은 똑같습니다. 10월 중순까지는 네, 시장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제가 금리 인하 하면은 시장이 단기로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1주에서 2주가량은 움직임이 강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난 목, 금하고 월화수, 목, 금 됐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저는 제가 볼 땐 다음 주까지는 시장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고 대응하시고 뉴욕 증시의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뉴욕 증시의 움직임 보면은 대형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에요.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조차 조금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외인들이 시장에서 매수는 좀 잡혀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외인이 삼성과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삼성 쪽으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대응하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천천히 대응하시라는 점, 시장 길게 보시라는 점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 저희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역시 대장주라서 가장 먼저 나와준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7만 8천 원에 그리고 10%의 이 저희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93% 다시 한번 상승폭 조금이나마 높여가게 되면서 18만 6,200원 선까지 올라와준 SK 하이닉스. 또 어제 세계 최초로 잭팟을 터뜨려줬죠. HBM 12단 세계 첫 양산 소식에 연내 엔비디아 납품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하이닉스는 19만 원, 20만 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발판은 20만 원이긴 한데요. 차트 구조상으로 기술적 접근을 해보자면 19만 원짜리 돌파가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시작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왜 이 자리를 말씀드리냐면 매수는 잘 하셨어요. 자, 여기 고점에 여기 바닥 지지했던 돌파 자리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리가 살짝 걸리긴 해서 19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 가는 게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은 움직인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선 매수가는 18만 원 좀 안 되시긴 한데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삼성보다는 매력적인 종목이 현재로는 확실하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제가 볼 때는 반성문 무조건 써야 될 것 같고
너무했지 솔직히.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도 그러하지만 삼성전자 실적, 아니, 하이 실적이 어디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다고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매출이나 이익 부분 자체가 뭐 작년 뭐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판단이라서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 현재로서는 딱히 잡히진 않는데 그나마 조금 대응을 해보자면은 이 자리일 거예요. 17만 원짜리. 최악인 경우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7만 원짜리를 만약에 이탈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좀 아쉽지만 우선은 정리하셨다가 다시 대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19만 원짜리가 여기였지만 17만 원짜리도요. 여기 고점 부분과 저항으로 돌려 세우는 구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약간의 조금 심리적 저항 자리, 부딪히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자리 보고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요 자리 깨면은 또 팔려온 분들이. 그래서 요것만 지키면 됩니다. 17만 원. 안 깨지면 저도 좋긴 한데요. 그리고 19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 가면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 돌파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깨줘야 됩니다. 문제는 전제 조건. 시장만 버텨준다면은 크게 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17만 원 라인은 꼭 지켜라.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대한전선 들어와 있습니다. 11,490원에 보유 비중은 10%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또 반등 나와줬었던 전선주들 오늘 장에서 일제히 다소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65% 밀려나게 되면서 12,00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된 대한전선. 어제 또 이 전선주들이 한 번의 급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소식에 들썩였었던 전선주들. 오늘 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또 밀려날 일일까요, 전문가님? 네, 뭐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아직은 움직임이 살아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단가는 11,500원 정도가 되시네요. 자, 매수 정말 잘 하셨어요. 매수하기에 맞는 자리였어요. 대응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구간 자리 체크해 봤을 때 매수가 최근에 하셨다면 정말 잘 하신 게 맞아요. 여기 고점도 있고 바닥도 있고 여기도 보이고 갭으로 뜨면서 이탈 살짝 나왔다가 돌리면서 돌리는 그림에서 이거 보고 대응하신 거니까 보통 정석 투자를 차트 대응에 정석 투자를 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가를 보니까 네, 잘하셨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돌릴 때 저항 자리들이 생각이 생기잖아요. 여기 나름 두꺼운 저항 자리가 이 정도 구간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13,000원 중반대부터 해서 14,000원 정도 자리가 나름의 조금 영향력이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 자체가. 그래서 우선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이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갈 때까지 보고 그다음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슈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돌려 세울 때 시원하게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특별한 문제 없다. 잘 매수 잘 하신 것 같고요. 홀딩하고 우선은 14,000원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팜 기업이죠. 우듬지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766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100%, 네, 유일하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0.4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다행히도 1,931원 선, 현재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십니다. 또 최근 이 백축값 폭등에 따라서 포장김치 수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또 오늘 시장에서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겠다는 뉴스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 관련된 스마트팜까지 일제히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여기에서 정리해 볼까요? 네, 일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분인 것 같고요.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사셨지 하고 또 얼마나 매수하고 계실지도 대충 어림짐작이 되는 그런 좀 종목입니다. 딱 그날이 제일 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슈가 좀 되면서 올라가지만 제가 분명히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2,000원 정도의 가격 흐름은 한번 나올 거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맨날 똑같이 차트 대응을 하니까 2,000원 돌파가 나오고 그다음 올라가기 2,200원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랬을 건데 2,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안 파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차트는 우선 꺾기 전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똑같습니다. 2,000원 돌파하고 넘어가줘야 안착이 나와줘야지 이게 2,200원, 2,300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다시 2,000원 잡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파 나오는 거 안착이 나와. 종가로 2,000원대 이상 안착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도 조금 횡보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돌파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2,000원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뭐 돌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선 홀딩해 보시고 2,000원대 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죠? 너무 큰 상승을 기대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떤 특정 이슈나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한번 쫙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가능한 오후장까지 살펴보시다가 윗꼬리가 길게만 안 잡힌다면은 가져가죠. 그렇지 않고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길게 잡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요. 윗꼬리의 길이는 그날 저점과 고점의 절반 정도 이상이 차지하기 시작할 때는 꼭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이 시각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지만요. 아직까지 자리 남아있다는 희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문자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들어온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PNS 미케닉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6,699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2.6%가량 다소 밀려나게 되면서 14,85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PNS 미케닉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지금 바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분봉을 보니까 1분봉인데요. 시원하게 밑으로 꽂아 던졌다가 물량을 누군가가 다 받아주면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되는 이슈 자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뭐 재활 로봇 이슈에서 뭐 로봇 관련주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삼성의 보핏 이슈가 조만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 다음 달 초가 다음 주죠. 휴일이 또 껴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선 상황상 떨어질 일보다는 올라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돌려칠 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얼마나 수익을 낼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차트 라인상 보면은 여기가 이제 종가 이 상한가 들어갔던 날인 것 같은데요. 요 날 기준이 16,900원이거든요. 16,900원 이후에서 17,000원대까지 흐름은 우선 예측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튀면 바로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우선 홀딩 하시고요. 뭐 정리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달 아닐 겁니다. 조금만 참아보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와서 수익권으로 갈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거나 조금 지치셨다면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매수가가 56,000원에 10%의 보유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오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 0.94%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52,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한국항공우주 주가 흐름 어떻게 살펴주실까요? 네, 좋은 종목이에요.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요즘에 이제 사실 비행기보다는 우리나라 제품들은 땅에 있는 거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시간은 좀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트 크게 펼쳐놔도요.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저 20년부터 차트입니다. 올라왔고 거의 한 4년 차트 보고 계신데요. 5년 좀 되겠네요. 쭉 올라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만 해주면 한번 레벨업하는 그런 자리인데 아직 그 그림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차트 이게 라인을 긋긴 하지만 이게 5년 차트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 구간대 지지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확 튀어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확 가요. 이런 종 많아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나왔었고 한 2, 3년 걸렸어요. 기아도. 그래서 우선 저는 홀딩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조금 높게 봐보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요. 여기 22년 고점이 63,900원인데요. 63,900원 위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7만 원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7만 원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릴 거지만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홀딩하시고 잘 가져가 보자. 웬만하면 여기 이탈 잘 안 할 거예요. 아셨죠? 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탈 안 할 겁니다. 잘 가져가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S 머트리얼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9,2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이 시각 LS 머트리얼즈 0.9%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18,7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구리 가격, 구리 선물이 0.08%가량 약하게 남아 상승불 켜주게 되면서 여전히 청신호가 켜진 시장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으니까 사실 2만 원대 정도 근처 이탈 자리가 원래 나오면 안 될 자리였는데 8월 달에 이제 블랙 먼데이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다 빠졌었잖아요. 네, 원래 지켜야 될 라인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대응하신 것 같고요. 여기 다시 돌려 세우고 있어요. 야금야금. 네, 올라갈 거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2만 한 4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문제 없습니다. 홀딩하시면 되고요. 24,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특별하게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홀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종목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고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700원에 10%의 보유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2.42%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1,000원 선까지 올라온 고영.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매수가는 언제 수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어제 있죠. HBM 관련주나 CXL, 유리기판 등등의 관련주로 죄다 상승을 좀 줬습니다. 자, 고용도 나름 관련주로서의 HBM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데 돌려 세울 때 우선은 1차로 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현실적인 자리 하나하나씩 체크 드릴게요. 13,000원 정도까지는 안정권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올라올 거예요. 13,000원까지는. 딱히 문제 없어요. 지금 자리도 매수하기 좋아 보이네요. 13,000원까지는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버텨주면서 가야 되는데 13,000원짜리의 과거치 데이터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어디 보자. 13,000원짜리에서 한 일주일만 버텨내면은 15,000원, 16,000원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는데요. 13,000원이 중요하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우선 13,000원짜리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우선 단가는 약간 높긴 하시지만 13,000원까지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보고 다시 판단해보죠. 그리고 13,000원 왔을 때 바로 왔다고 연락 주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가량 13,000원대 부근에서 횡보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홀딩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CRO 관련주죠. HLB 바이오스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860원에 10%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0.63% 밀려나게 되면서 2,370원 다소 아쉬운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 짜가면 좋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네, 매수하신 구간이 딱히 잘못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제 대응을 잘 하셨지만 주가가 좀 반응을 좀 못하네요. 최근에 이제 HLB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가주다가 같이 좀 꺾이고 얘가 가장 사실 소외를 받고 잘 못 가는 그런 좀 주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HLB 관련주들의 대응을 하셨다면은 요 종목의 대응은 조금 아쉬웠다. 요거는 조금 미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구간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3,000원까지는 자연스럽게 열려 있기 때문에요. 홀딩하시면 되고요. 기간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시겠지만 요거는 현 상황상 갑자기 이슈가 붙으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으면 몇 개월 아니면 내년 초까지 보셔야 돼요. 네.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이슈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요. 밑으로 더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빠지면 깨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깨질 거예요. 여기 있다가 갈 수 있으니까 홀딩하시고요. 크게 걱정할 가가 아닙니다. 매수가까지 금방 올 거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에 함께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 AS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또 오늘은 이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었죠. 과연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아우디 퓨처스는 1,800원 아래, 1,750원 아래는 매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가 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시고요. 큰 차트 봅니다. 하반기 실적 보시면 돼요. 3분기부터 해서. 네,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하도록 하시죠. 자,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돌려 세웠어요. 좀 버티시라고 말씀드렸고 그저께 한번 급등 나오고 어제 쉬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주들이 같이 엮이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데요.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14%가 넘어간 상황인데요. 추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 상황으로도 완벽하진 않지만 매수가 조금씩 잡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만약에 수익률이 나는 만족스럽다 하시면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가 오늘 또 올라가네요. 자, 뭐가 움직입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움직이고 있어요. 수익이 좀 잘 나다가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 매수가 위도다리였구나. 자. 피디님이 가르쳐 주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아모레지를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모레지 차트가 야금야금 가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설정을 제가 어디까지 해드렸냐면 여기 3만 원 정도까지 1차로 잡아드렸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지금 10% 조금 되는 수익률인 것 같은데요. 홀딩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야금야금 가고 있어요. 수익률이요, 아주 조금씩 줘요. 막 주진 않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가고 있어요. 예. 떨어지지 않아요. 어제도 밑꼬리 달고 올라가고요. 오늘도 나름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크진 않지만. 근데 이제 라인을 좀 타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121선 돌파가 나왔어요. 네, 진짜 이게 한 6개월 만인가 나왔거든요. 이러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현 추세에서는. 역시나 홀딩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리고 엑시콘 볼게요. 이제 엑시콘은 어제 1차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제가 이제 14,000원을 잡아드렸는데 어제 오후에 다시 한번 엑시콘이 차트, 어제 분봉 차트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쭉 급등이 나왔어요. 방송 이때 끝났구나. 급등이 좀 나오고 14,66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상황도 양호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1차 목표가가 달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안 떨어지잖아요, 별로. 그래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파실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자라는 쪽의 의견을 드려볼게요. 2차 목표가가 좀 남아 있어요. 17,000원인데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 의견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종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이거 매수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제 드렸잖아요. 저는 삼성 보핏 이슈가 한번 빵 터지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요. 네, 중요한 점은 제가 정보를 드리는데 안 들어오신다는 거. 아래 QR코드 꼭 접속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요. 오늘은 제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상황 보면서 역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고요. 이 방송만 보셔도 수익률 좋습니다. 아시죠? 네,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쉽지만 오늘의 이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 다음번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 그간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성적을 기록했을지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오늘 저희 최고 상승률 종목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 마이크론발 호재 그리고 미국 경기지표발 격호재로 인해서 PCE 지수 발표 변수가 있겠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이 미국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해 줬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 외인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확인이 필요한 시장에서 주식 확대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문의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